포유류를 포함한 동물 수컷은 일반적으로 암컷보다 성적으로 활발하고 적극적이다. 인간도 다르지 않다. 캘리포니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에서 여성과 성행위를 바라는 남학생 수는 여학생보다 4배 많았다. 반면 성행위를 바라지 않는 여학생 수는 남학생보다 2.5배 많았다고 한다. 또 남학생은 이성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성행위에 높은 적극성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는 여자가 성행위에 있어 자식 양육과 남편의 양육 협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자도 여자만큼은 아니지만 반려자로서 이성을 고를 때는 신중하다. 인간의 배우자 선택에서 고려하는 육체적 특징에 관한 연구 보고도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젊고 예쁜 여자에게 매력을 느낀다. 젊음과 미모는 남자의 번식 성적을 높이는 요소라고 여겨지므로 남자의 이 선택은 행동생태학적으로 옳은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여자는 다소 나이가 많고 부유한 남자에게 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은 여자의 번식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행동생태학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남녀는 의식적이든 아니든 생물학적 폐해가 있는 근친결혼을 회피한다. 인간의 배우자 선택은 문화의 영향도 크다. 이 밖에도 인간의 배우자 선택 요인은 여자의 생리주기를 포함하여 몇 가지가 더 있다. 동물의 수컷은 자칫 다른 수컷의 자식을 기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여러 대책을 세운다. 인간 남자는 아내의 이성관계에 매우 예민하며 질투가 깊다. 심지어 과거에는 정조대를 채워 아내의 성행위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기까지 했다. 오늘날에도 사춘기 소녀의 음부봉인과 음핵절제 등을 저지르는 곳이 있다. 후드로 얼굴을 가리게 하거나 처녀 테스트, 정조 보증인 제도 등으로 혼전 성행위를 감시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의심증은 폭력이나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남자의 강한 질투는 동물계에서도 인간 남자가 자식 양육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자에게는 질투가 없을까? 여자에게도 자식 양육에 중요한 남편 확보를 위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질투다. 연구에 의하면 남자의 질투는 아내의 혼외 정사 자체에 초점이 있다면 여자의 질투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애정을 쏟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 이는 행동생태학적으로 일리 있는 태도다. 남자는 아내와 다른 남자의 육체적 관계를 생물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반면 여자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 자식을 낳았다고 해도 정신적, 물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손실은 없기 때문이다. 암수 간의 체격 차이는 배우 관계를 반영하는 특징 중의 하나다. 암컷보다 몸집이 큰 수컷일수록 점유하는 암컷의 수가 많아진다. 인간은 수컷이 평균적으로 체중 20%, 신장 5에서 10% 크므로 일부 다처형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법적으로 일부 일처제인 국가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일부 다처가 대부분 관찰되었다. 남녀의 몸을 비교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근육보다 지방을 비축하고 있는 살이 많다. 여자는 이렇게 비축된 에너지를 자식에게 아낌없이 준다. 여자는 임신기간 동안 무려 5에서 8만 킬로칼로리의 영양을 태아에게 공급한다. 물론 출산 후에도 수유를 통해 대량의 영양분을 자식에게 내어준다. 또 하나 여성에게 눈에 띄는 성적 특징은 큰 유방이다. 여자의 유방은 다른 포유류나 유원인보다 유난히 크다. 더 묘한 것은 다른 동물과 달리 사춘기에 크게 부푼 이후 줄곧 그 크기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거기다 평소에는 젖을 분비하지 않으므로 쓸모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자연도태의 관점으로 보면 뭔가 다른 기능이 있을 것이다. 난자를 생산하는 난소는 몸속에 있지만 정자를 생산하는 고환은 몸밖에 있다. 인간처럼 고환이 몸밖에 있는 동물은 포유류 수컷뿐이다. 고환의 크기는 나논 정도를 알 수 있는 정보다. 고환의 중량은 침팬지가 120g으로 제일 크고 다음으로 인간, 오랑우탄, 고릴라 순이다. 고환의 크기로 보면 인간은 일부 이처인 오랑우탄에 가깝다. 남자의 생식에서의 생리적 특징 중 하나는 왕성한 성욕이다. 이것은 전쟁 등으로 사회적 규범이 느슨하거나 무너지면 한순간에 표면화된다. 남자의 강한 성욕 폭발로 인한 사건은 일상적으로도 일어난다. 미국에서는 매년 6만 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되는데 미신고 건수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10배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자의 성욕은 하나의 산업이다. 전 세계 300개 사회 가운데 매매춘이 확인된 사회는 142개국이며 매매춘이 없는 나라는 8%에 불과하다. 남자의 왕성한 성욕은 성적인 쾌락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남자의 강한 성욕은 행동생태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만약 남자가 성욕이 없고 성적 쾌락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자식을 남기지 못할 것이며 그의 유전자는 그를 끝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따라서 남자의 성욕과 성적 쾌락은 자연도태에 따른 남자의 적응적 성질이다. 남자의 성욕은 시각, 청각, 촉각 등 거의 모든 감각계에 의해 반응한다. 그러나 여자는 좀 더 정신적인 면이 강하다. 또한 남자는 첫 번째 성행위에서부터 강한 성적 쾌락을 느끼지만 여성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여성의 육체적 성욕이 약한 진화생태학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경솔한 성행위를 피함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 위험을 줄이는 이익을 가져다 준다. 남자의 정액에 있는 프로스타클란딘이라는 호르몬은 여자의 자궁 근육을 수축시킨다. 이는 정자가 수란관까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여자 쪽은 이에 해당하는 내분비적 메커니즘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남자는 상대 여자의 몸이 육감적이고 풍만할 때 좀 더 많은 정자를 사정한다. 생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남자가 지방을 충분히 비축하여 아이 기를 가능성이 높은 여자에게 더 확실한 수정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풍만한 여자가 일란성 쌍생아 출산 확률이 높고 유산율도 낮으며 신생아 체중도 무겁고 생존율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남자의 생식 생리 수준에서의 배우자 선택은 이후 자식에 대한 양육 투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여자의 생식기관은 성행위 때 점액을 분비하여 성행위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그런데 상대 남자에게 호감과 신뢰감을 느낄수록 점액을 더 많이 분비한다. 이는 호감을 느낄수록 정자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여자의 혈액 중에는 정자 응집소가 있다. 이것은 여자가 원치 않는 성행위 등의 강요로 생식관에 출혈이 일어났을 때 정자를 공격하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킨다. 이는 여자가 생식관 차원에서도 남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몇몇 종의 포유류는 암컷이 행동 생태학적 환경에 맞추어 태아를 솎아내거나 취사 선택한다. 인간도 이것이 가능할까? 도쿄의 어느 산부인과에서는 여성의 체온 변화와 질내 산성도 조절 등을 통하여 80% 확률로 성별을 가려놨게 한다. 이는 인간 여성에게도 아들과 딸을 가려놨는 기능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사례다. 여자의 자궁 또는 태반은 태아의 이상을 검출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기능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다. 임산부 가운데 10여 %는 유산으로 태아를 잃는데 이렇게 잃는 태아의 대부분이 어떤 유전적 결함이나 기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여자의 유산은 유전적 결함을 가진 태아를 조기에 검출하여 유기하는 쪽으로 진화한 적응적 성질로 보는 것이 옳다. 여자의 몇 가지 성적 특질은 생태학적 설명이 어렵고 무척 불가사의한 인상을 준다. 그중 한 가지가 평소에는 젖을 분비하지 않는 큰 유방이다. 두 번째는 배란이나 발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간과 가까운 침팬지는 암컷이 배란 시기가 되면 음부가 붉은 빛을 띠면서 부풀어 오른다. 세 번째 특질은 활발한 성적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동물은 번식기에만 수컷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인간 여자는 언제라도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발정하지 않는 척하지만 실은 1년 내내 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개의 동물 암컷은 임신하면 수컷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인간 여성은 임신 후에도 장기간 성생활을 한다. 더욱이 출산 후 수유 기간 동안 동물 암컷은 수컷을 거부하지만 인간은 출산 후 빠르게 성적 활동을 회복한다. 여자의 불가사의한 성적 특질 네 번째는 난상이다. 출산은 가장 중요한 암컷의 생식 활동이다. 그러므로 자연도태는 혼자서 안전하게 출산하는 암컷을 가려내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출산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동물계 어디에서도 이런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다섯 번째 불가사의는 조산이다. 인간의 임신기간은 본래 적어도 20개월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자가 10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생리적 조산이다. 여섯 번째는 미숙아의 출산이다. 이는 조산과 관련이 있는 특질이다. 인간과 가까운 침팬지 등은 태어날 때 이미 목을 가누고 어미의 몸에 매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갓난아기는 그렇지 못하다. 일곱 번째 성적 특질은 생리의 전반이다.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는 여성들은 생리주기가 서서히 동기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배란 전후 여성들이 방출하는 두 종류의 페로몬 때문이다. 그런데 여자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제까지 살펴본 인간 여자의 성적 특질은 자연도태의 논리로 설명하기에 불분명한 것이다. 하지만 그 같은 성질이 꾸준히 진화되어 온 것을 보면 뭔가 중요한 생물학적인 적응 기능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남자를 곁에 묶어두고 아버지의 임무를 다하도록 유도하는 적응적 성질이 아닐까?